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 팟빵의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아침이 밝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빨리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일찌감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찌감치 자다 보니까 새벽같이 깨가지고 미국 시간 빨리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미국 증시는 한 주 내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굉장히 저항력 또는 그 힘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격파가 꽤 될 것이다. 지난번 최소한 테이퍼링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작년 9월달.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죠. 채권 금리는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는 작년 3월달 이후 최고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1.7%대 중반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충분히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시장 자체의 에너지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3.9% 나왔어요. 4.2에서 4.1%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실업률이 3.9%가 나왔는데 3.9%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 3%대면 완전 고용을 3%대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활동이라는 게 빨리 왔어요. 그래서 과거 위기 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의 정상화 속도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빠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연준이 할 가능성은 뭐 당연히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느껴야 될 것인데 시장이 그래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긴 했는데요.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 그리고 뭐 사상 최고치였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조정으로 해소된다면 미국 시장은 진짜 다이렉트로 버블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의 입장으로 조금 냉정하게 보면 시장이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이런 정도의 강함이라는 건 시장에 품고 있는 에너지가 정말 세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제끼고 넘어갈지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고용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고용은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3%까지 나왔으면 연준 인사들은 야, 이거 완전 고용이네.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완전 고용이라는 이야기를 연준 인사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정도 됐으면 그동안 뭐예요? 연준이 계속해서 원래 그 연방준비제도 FRB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축이 뭐죠? 하나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이고 경제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조절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 더 생긴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용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새롭게 생긴 연준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 규정한 임무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 3.9%, 3%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이건 거의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으로서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데, 금리를 올린다는데 시장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간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월가 예상치는 4.1%였고 그것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 실업률은 4.2%였습니다. 12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전달 61.8%보다 조금 올랐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이 3월 달에 그동안 말씀드렸죠. 야, 이게 50%대 56%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지금 얼마? 90%예요. 9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다음 달에, 3월이라고 하면 잘 안 하다니까, 다다음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컨센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고, 금리 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적 긴축도 조만간에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3대 지수는 S&P 500은 0.41% 떨어진 4,677, 다우는 0.01% 떨어진 36,231, 나스닥 종합지수는 0.96 많이 떨어졌어요. 14,935고 러셀 2000은 1.12%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고공행진하던 달러는 오랜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0.6%나 하락했어요. 96대에서 95.74로 떨어졌고, 그동안에 엄청난 약세를 보였던 엔화 116에서 115.54로 떨어졌고, 강세, 유로도 큰 폭의 강세입니다. 0.6% 강세 나타내면서 1.12대에서 1.136으로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원화는 1197원, 위안화는 6.382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늘 그 달러 약세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 1200원대였으니까 0.6% 정도 강세였고, 위안화가 오히려 좀 그동안에 아주 고공행진, 강세 고공행진에서 조금 밀려나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가는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장중에 80달러까지 갔다가 78.88달러로 소폭 숨고르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가 관련해서는 계속 뉴스가 있었죠. 리비아에서 그 수리를 하는 것 때문에 원유 파이프를 수리하는 것 때문에 한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 시위가 계속되어서 좀 좋지 않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면 잘 정리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애플은 0.1% 올랐고요. 아마존 0.43% 떨어졌고, 마이크론은 0.05% 상승, 알파벳도 알파벳은 0.53% 하락, 메타는 0.2% 하락이고, 오늘은 그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3.5, AMD 3.1, 엔비디아 3.3, 퀄컴 2.98, 인텔 1.06 이렇게 돼서 반도체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고, 테슬라도 3.5%가 빠졌고, 반면에 은행주인 웰스파고는 2.1% 올랐고, 벅셔도 2%가 올랐고, ADR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ADR이 오늘도 알리바바는 2% 올랐고, 그 핀두오도인가요? 그거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지 펀드들이 대량으로 기술주를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주를 헤지 펀드들이 아주 뭐 기계적으로 좀 팔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번에 조정은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있고, 조정을 하고 나면 빅테크와 반도체 정도는 매출과 이익 증가 폭이 상당하니 회복은 할 건데, 올해 2022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매출과 이익 증가는 뻔히 보이는데 증가율은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너무 좋았고, 그렇게 큰 기업이 그렇게 성장률이 좋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10년 채권금리는 1.765%고요. 30년물로 2.117%입니다. 반면에 어제까지 아주 급하게 올랐던 단기물들은 오히려 금리가 좀 빠지면서, 자, 이제 한번 숨고르기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장기물 금리는 고공행진 상황으로, 즉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단기물은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진 다음에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반등이라고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숨고르기 국면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그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0% 상승을 했고요. 94년 이후, 유럽연합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 통계를 작성한 97년 이후로도 역대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원 CPI,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100만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근데 분위기는 점차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무증상인 경우는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들의 유급 휴가 일수를 기존의 2주일에서 1주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저도 무리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아마 한 주, 두 주 정도는 여러분을 제가 아침에 생방송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렇게 그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후에 저 말고 다른 분이 우리 증시각도 TV에 미국, 한국 마감, 중국 마감을 방송을 해주시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여튼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은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녁 늦게 문자가 왔어요. 아주 저녁 늦게. 근데 몸 회복시키겠다고 일찍부터 잠을 잤었는데 새벽에 깨서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게 당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뭐 몸이야 뭐 저는 감기를 어려서부터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겠구나 하는 계산이 머릿속에는 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고 있구나 하는 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들을 조금씩 현금화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행히 그 원격 그 재택근무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 저는 원격 재택근무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주일 또는 이주일이 되겠죠. 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여러분 자산 관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서 자산 관리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은 이렇게 아침에 따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 관리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당분간 오늘까지 내일까지만 주말 컨텐츠가 나가고요. 제가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주말 컨텐츠는 당분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 그 주말 컨텐츠가 홍준호 박사님하고 대담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순영의 브릿지로 나눈 것이 이번 주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이 여러모로 많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과 도기마법분들 항상 격려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왔는데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